예, 2025년도 3월은 도산 선생의 서거 87주기가 있는 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87주기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단 예법에 따라서 일어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거수 바로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순국 선생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문관의 무산이 마르고 갈도록 하느님 모하사 우리 만세 무궁화 산천이 화려하사 대한 사람 대하여 일본하세 남사이에서 소나무 서울광을 누르며 원소리 울며 우리 기사일세 무궁화 산천이 화려한 산 내 사랑 대하여 기원하세 가운데 밝을 공활하네 먹고 물어시 원하연 다른 우리 가슴 일평 당신일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한 산 한 사람 대하여 길이 오자세 이 회사와 이망으로 정성을 다하여 너무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한 산 한 사람 대하여 이리 고생하세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곡기 나무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약법, 전문,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 자세와 왕성한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력행으로 생명을 담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건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1.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2.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3.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4.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5.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네, 다음은 도산의 말씀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정혜 낭독에서 듣습니다. 도산의 말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내가 알고자 하고 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품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주인에게는 피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제1인고로 오직 어찌하여 우리 민족 사회를 건질까 하는 책임심뿐입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백성의 질고를 가볍게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根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다음은 부부장 인사 마치는 안녕하십니까. 김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우리 도산 선생님 87주기 추모식에 또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아버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소개를 하자면 저한테 많은 정신적 가르침을 주셨는데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해라 이 말씀을 늘 자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봉사단에 와서 도산 선생님을 뵈니까 도산 선생님하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산 선생님을 존경하고 봉사단에 이렇게 입단한 이유가 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아버님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항상 많이 부족하지만 늘 인격을 수양하면서 우리 도산 선생님을 닮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귀한 분 오셨는데 또 이정희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종 자주 뵐 수 있기를 또 소망드립니다. 제가 어떤 역사학자의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게 서로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은 너무나 환경이 척박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참 그 옆에서 조금만 잘 살면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서로 시기와 질투가 많지만은 또 외부의 침략이 왔을 때는 서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가 또 IMF 때 그 모으기 이런 걸 하면서 외국에서는 상당히 또 엄청나게 놀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중적이지만 또 이렇게 좀 독특한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안에 드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그 DNA 안에 있는 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유전자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대립과 갈등이 많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산 선생님께서 늘 애기의 탑,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 빈끈에 없는 마음으로 훈훈한 우리 정의논숙, 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 단점을 누구보다도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도산 선생님이기에 오늘 이 시대에 뭔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 흥선한 당원부터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흥사단 번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인사 말씀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산 양력 소개를 이 고자경 단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소리 크니까 저는 마이크 안 잡고 하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명수라고 역사학자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지금 역사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양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19세기네요.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에서 가난한 농부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런데 11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가지고 도산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설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4세 때 조부님께서
좋은 분장이 있는 서당이 있는 그쪽 동네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도 선생님은 한 15세까지 한학을 서당에서 학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세가 되는 1894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보경장이라고 가보개혁이 있었는데요. 그해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평양 시내가 되는 걸 보고 10대 이 감수성에 임할 때 도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경험을 했답니다. 민족의 불행은 힘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힘을 들여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신학문을 배워야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서울에 가서 유학할 경비가 없었는데 때마침 평양 기독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선교사 밀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자로 피숙을 하면서 좀 하는 그쪽에 학교 소고라는 학교에 보통과 입학을 하셨고요. 양서구 학교는 여러 학당에 이게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부시학당이라고 전신 중고등학교의 전신인데 여기서 2년을 거치고 19세에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셨고 그 이듬해 20세 되던 해부터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고 서울에서 이제 일종의 대규모 대중집회 연설을 했는데 이때 도선생님이 탁월한 연설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20대 되던 때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설로 명연설로 서울에 그리고 평안도에 엄청난 명성을 얻어가 그 이듬해 본인의 재산은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또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 최초로 남녀공학 학교를 여자도 배워야 되는데 여성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정진학교를 설립을 하셨고요. 이때는 아마 지금 식으로 말하는 펀드 개념으로 평안도에 유력 부자들 갑부 그리고 애국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 학교를 만들고 3년 동안 신교육에 남녀 공동 평등교육을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24살 되던 해에 보통 또 이때 독립운동가도 혼자 명이나 유학 가는데 부인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 중간에 하와이 기착지에서 아침 해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도선생님은 호인 섬도자 매산자 하와이에 떠오르는 일출 그 산을 보고 본인의 호를 도산이라 지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참한 공포들의 생애를 보고 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공포들의 생활 환경 개선, 근로 조건 이런 거를 하나를 하나도 열심히 깔끔하게 하자 이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산 선생님은 공식적으로는 무학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25살에 미국 초등학교에 가셨는데 한 2달 하시다가 자퇴를 하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27살 되던 해에 아들 필립을 낳았는데 필리포스라는 외국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한문입니다. 반드시 필자, 독립할 때 립자, 반드시 독립을 한다 해가지고 첫 아들 이름을 필립이라 지었고요. 이 필립은 하버드 배우로 이제 나중에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립협회 설립을 하고요. 도저히 이제 한국 정세가 이제 구한말 정세가 그러하니까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정순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부국운동하고요. 이때 또 평양에 대성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리고 태국 수원을 지어가지고 애국서적을 이렇게 보고받는 걸 하셨습니다. 1910년이 되면 이제 얼사 너기학 다음에 국군 침탈을 당합니다.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민의 전국 비밀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중요한 결정을 한 3가지 합니다. 독립전쟁이 국군 회복운동의 최고 전략이다. 우리는 독립전쟁으로 매진한다. 첫 번째 제태하고 두 번째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마련하고 이것을 위해서 군인 양성의 무관학교를 설립한다. 이게 두 번째 결정이고 세 번째 결정 어차피 일본 헌병기에 수감된 사람은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해외로 망명해가지고 이 독립전쟁을 수행한다. 이 결정에 종도해서 도 선생님은 1910년 이후로 이제 다시 해외로 이제 독립운동 근거지 옮기시고 우리가 아는
1913년 아카데미를 건설합니다. 아카데미 할 때 공사관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아카데미라는 것은 저기 보시면 영 코리안 아카데미, 와이카라고 하는 게 공사관의 영문명이고요. 팔도 청년들 모아서 공사관을 만들고 공사관 하는 다음 독립이 되면은 정부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쭉 가시다가 독립운동 계속 하시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1만 달러 보내고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모든 살림을 맡고 조선선생한테 대통령을 맡아달라는 그런 금융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한이 깨지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그리고 볼라데포스톡 사회주의 되어있는 그 정부 그리고 이승만의 미주위원을 합치가지고 실질적인 임시정부 통합정부를 출범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세가 되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이 국무령이 있는데 이 연도를 적으시면 불과 14일만 국무령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통합을 위해 가지고 양보를 했습니다. 대공주의를 성수 실천하셨고요. 27년에 한국 유일 독립당 운동을 해가지고 좌우합작 중국이라는 좌우합작을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 독립세력 안에서도 좌우합작을 하고요. 보검촌이라 해가지고 이제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많이 갑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심지어 쿠바까지도 가셨다고 합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은 도 선생님이 세계를 하는 거. 그거는 원동류 쪽에 노동촌 하기 위해서 하이빙, 만주, 빌림 다 순방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1932년에 독립운동이 좀 격렬하게 이루어지는데 1월에 이공창 의사의 일항 암살기도 있었고 4월에 윤봉길 의사의 흥부공원 폭탄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금속으로 프랑스 경찰에 잡혀가지고 일본 헌병대에 이첩되고 한국에 압송이 돼가지고 중앙민국군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정도 복역하시면서 건강을 많이 잃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복역하시고 60세 되는 1938년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예비금속이 있어가지고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수감돼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잃으신 가운데서 3월 10일 날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의 생애는 60 정도에 끝쳤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일제가 간악할 때 193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1962년에 4후 25mm 경관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문장 대한민국장이라고 최고영예 건국문장 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최고영예 등급을 했고요. 이걸 받으신 분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 31명 정도 제일 마지막이 2021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문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게 마지막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산 선생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산 선생님 서거 87주기를 맞아야 추모사 낭독을 기입했습니다. 성사자를 아껴주시는 부산 시민이신 이동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도사 그립고 그리운 도산 선생이시여 가신 지 은 87년 시간은 흘러가도 도산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은 하루하루 가슴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과 말씀이 더욱더 그리운 시절입니다. 선생님의 크신 뜻은 백두대간 위에 빛나고 선생님의 깊고 깊으신 가르침은 한반도 삼면의 바다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편가르기와 혐오와 배제의 말과 집단 행동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자국의 이익과 영토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사적 태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사대로 촉발된 국내의 사정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분열과 배제와 정쟁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는 우리 사회의 분노와 혐오와 극단적 대결 풍토는 우리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도산이라면 어떻게 하겠을까? 우리들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산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도산은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요, 민주공화국 건설은 도산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공산당들은 도산의 꿈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도산의 삶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야 합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이에 대공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청년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선한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애기애타의 정신을 전파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산의 생명 철학은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 인류 문명 전환의 기대대가 될 것입니다. 병사들은 지난 3월 1일 전국의 지부들이 3.1 만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화해와 평화를 부르짖으며 사회교환 교수로 살기를 호소하고 인류 평화를 주창했던 그 위대한 몸부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하여 진리의 승리, 화합의 승리, 평화의 승리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올해 상해 당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흥사단의 원년임을 선포합니다. 도산의 위대한 가르침과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폭력과 혐오와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도산의 인격 혁명과 통합 리더십, 애기애타의 대공주의를 바르게 알림으로써 시대사적 문명 전환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도산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죽비를 맞고 일어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하는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밤의 시에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일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하시는 당신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편견을 내놓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통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이기심을 내놓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공존의 길, 화합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활동하여 애기애타의 빛으로 서로 돌보는 사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화평한 사회를 가꾸는 일에 무실역행하겠습니다. 온 인류가 평화롭고 모범적인 민주공화의 사회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힘이 용감하겠습니다. 빙글에 다짐한 웃음으로 아프고 거친 세상의 마음들을 품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의 영원한 눈물이 도산 선생님이시여 부디 평화를 영원하소서. 2025년 3월 10일 불사단에서 지원자의 총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참석자 모두 도산서장에 감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
네. 이상으로 도산 선생서고 87주기 추모식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부 원래의 순서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회 마치고는 바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원도심 문학한방 행사가 있습니다. 원도심 문학한방 행사는 원로대학 아카데미 출신인 강준원 작가께서 부산도심을 해설하면서 같이 신뢰하는 그런 행사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신 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4월 원래회는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보산 안창호함, 잠수함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거기가 같은이 없는 날을 맞춰야 되고 또 정비하는 날짜로 참고해야 되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진행된 걸로 생각되고 이제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가 마치고 윤회 악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과 서로 돌아가면서 악수하는 시간이니까 학수하고 옆에 서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안 한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단우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단우의 노래에서는 유인물의 악보가 있으니까 유인물 4페이지에 가사가 있습니다. 단우의 노래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 선 자세에서 거수대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거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